네, 계속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평양에서요, 남북 통일 농구 경기 15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평소 농구 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 어제 혼합팀 경기에는 참석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평화팀, 번영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어제는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남북 농구가 열려서 어제 오후 3시 40분부터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어제 경기에는 최희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그리고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 북측에서는 참석을 했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노태광 문체부 2차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다시 이제 경기가 열립니다. 남북 간에 친선 대항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 때 우리 측에서 이제 축구를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축구 말고 농구합시다. 그렇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관을 좀 하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그런 관측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북한 선수들을 혼합을 해서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패보다는 뭐 친선을 다지는 경기였지만 농구 경기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휘슬이 울리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친선 경기라도 정말 심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치열하게 게 농구일 수밖에 없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난 4월 우리 측 예술단이 방북했을 당시에 복잡한 정치 일정이 있다면서 공연 참관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알려진 얘기였지만 당시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첫날 경기에 참관하지 않은 거는 이제 오늘 경기를 보려고일까요? 아니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혼성팀이기 때문에 치열하긴 했지만 승패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북한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경기가 아니고요. 오늘 경기는 서로 자국을 대표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4월 초에 그 공연단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일정 조정은 오히려 하루 앞당겨서 나온 거죠, 예상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내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정상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보다는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열심히 뛰면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사실 경기력이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하는데 북한 선수들이 너무 심하게 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얘기를 좀 또 해봐야 되겠네요. 폼페이오 장관 오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평양으로 향하는데요. 근데 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And it has not. We can get, physically, we would be able to dismantl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ir programs within a year. In terms of a timeline, I know some individuals have given timelines. We're not going to provide a timeline for that. The Secretary is looking forward to having his meetings. 네, 폼페이오와 볼턴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가 볼턴의 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 발언을 반박하면서요. 북한에 지시할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인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어떤 뭐 특별 보좌관이나 수석한테 대변인이 어떤 인사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불경스럽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미국에선 그 정도는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시간표, 로드맵이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함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부담을 안게 되죠. 그걸 갖다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협상이다.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주 전에는 2년 반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더더욱 앞당겨서 1년 만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한다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야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협상은 우리가 하는데 왜 당신이 자꾸만 감나라 배나라 하냐, 뭐 이런 압박을 주냐. 불편함을 표시한 겁니까, 노골적으로? 그 정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미국이요, 기존에 주장하던 CVID 대신 FFVD라는 용어를 새롭게 꺼내 들었습니다. 좀 시간표보다는 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북한이 이 FFVD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는 협상 전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있고 검증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외교적 관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가 과거에 계속 틀려왔어요.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이전에도 CVID와 검증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도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검증에 상당히 중점을 둔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CVID에서 I가 빠졌다는 것은 북한의 핵 관련 지식 기반이라든가 북한 과학자들을 해체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 입장도 받아주면서 미국이 원하는 검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 그 핵 신고, 사찰,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감을 나누고 이 용어를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미국이 갖고 있는 시간표와 그리고 신고와 검증에 관한 일반 원칙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합치가 되어야지 합의문으로서 발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폼페이오 카운터파트너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의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김영철에서 리용호로 바뀌었다, 군인에서 외교관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전략적인 변화입니까? 아니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군인에서 외교관으로 바뀌고 이런 전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상화된 겁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정보기관은 그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정보를 왜곡해서 정책에 맞추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IA가 원래 폼페이오 국장이 시작할 때 CIA가 이런 부분에 협상을 진행하진 않아왔는데 이번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으로서 김영철 통전부 부장 이렇게 하는데 정보당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까지는 이어왔지만 이제는 협상 차원에서는 외교당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6.12 정상회담에도 그 자리에 김영철 말고도 리용호 외무상을 참석을 시켰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상 파트너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북한 외무성이 관여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은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핵 협상을 오래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원칙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 문제에 관여를 해왔고 노련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지 1년 반 정도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앞두고 유해 송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 유해 송환 비용을 또 청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부터인데 2007년까지 443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그때는 송환할 때 1구당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600만 원 정도를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0여 구의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거론되면서 어떤 한 푼의 돈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과거 전례대로 하면 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북한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에 대한 현금 유입, 이것이 이제 유엔 제재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해를 송환하게 될 경우는 유료로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또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방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유해 송환, 그 함과 함께 넘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북한 측이 그 정도 선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해를 송환받는 것이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양자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유해 송환에 집착하기보다는 핵 협상을 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북한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말을 들어보면요. 이번엔 확실히 판이 다르고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이 유해 송환 같은 미국에 내놓을 협상 선물 격까지는 여러 가지 좀 내놓을 수 있겠죠. 다른 것들도. 예,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을 합의해 주는 겁니다. 그럼 빠른 비핵화와 빠른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성과를 얻었다 평가하려면 그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고와 검증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고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을 갖다가 수용한다거나 그런 원칙에 합의한다면 역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유해 송환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한다거나 이 정도로 단발성으로 합의만 하고 온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신고라든가 검증은 후속 실무 협상에서 또 논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비핵화는 상당히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사자로서 북측에 전달을 하면서 풀어가는 과제가 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희망적으로만 바라보면은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구 경기도 좋고 사실 아시안 게임 단일 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비핵화 일정이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